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반란표가 쏟아졌죠. 그 이후에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소위 친명계 대표주자들 안민석, 정청래, 김남국, 박범계, 고민정, 최강욱 이런 의원들입니다. 이런 의원들이 자신의 SNS에 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말들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아니면 이재명을 골탕 먹이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력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재명 자신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과 악수만 나누었습니다. 이재명은 참 착잡할 것입니다. 이재명 표정에서도 드러나는데 참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얼마만큼 예민한 문제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전에 거의 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재명이 자신을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잡아서 표결에 들어갔는데 반란표가 40표 가까이 나왔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권을 하고 무효표를 만들었다. 무효표를 거의 장난처럼, 글씨를 장난처럼 쓰면서 무효표를 만들었다. 무라고 쓰거나 뭐 부라고 판별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쓴 것. 무효표는 무라고 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의원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개딸들은 지금 살생부를 만들어서 설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반란표, 반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지금 개딸들과 함께 썰어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경고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예민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지금 반명계 의원들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으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그 다음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 가면서 공격을 하더라도, 반란표에 대해서, 반명계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민석, 정청래, 김남국, 박범계, 고민정, 최강욱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비호한답시고 쏟아내고 있는 말들은 이재명을 골탕 먹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으니까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에 이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아부할 뜻으로 또는 이재명을 돕는다, 개딸들에게 아부한답시고 지금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안민석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 이 부분을 당원 전원 투표로 가져가자. 당원 전원 투표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당원 전원 투표로 가져가게 되면 이 논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아마 생각하는 꼼수죠. 이재명이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공천권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지금 아마 당원들에게 다시 재신임을 묻자, 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꼼수를 이재명이 내기 위해서 안민석을 시켜서 먼저 이렇게 여론을 한번 떠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안민석 자신이 지금 해결책이라고 낸 부분인데, 당원들 지금 투표를 하면 아마 재신임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투표 과정에서 당원들 또 모바일 투표로 할 겁니다. 투표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일 것이고 이게 장기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당원들이 재신임을 받고 나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안 옵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론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꼼수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당장 지금 안민석 생각에는 이재명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지켜야 자신의 공천도 보장을 받고 개딸들에게도 잘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낸 안인데,
이게 꼼수고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아마 낼 수 있는 카드는 이 카드와 또 반명계 의원들을 달래는 어떤 형태의 그런 거의 사기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 속임수가 필요한데 이걸 거론하는 것, 이건 이재명에게는 불리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안민석의 생각, 그 다음 김남국입니다. 김남국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번에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모두 전화를 돌려서 서로서로 이번에 반명계에서 의사표현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조직적인 반란 맞습니다. 조직적이지 않고서 김남국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40표 가까이 반란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좋은데 김남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명계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공천을 거래하려고 한다. 공천에 대해서 보장받으려고 하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이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정말 반명계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이 부분이 걸려서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공천 문제는 정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현역 의원들을 만나서 공천 시스템을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천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공개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이 흔들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과 친한 김의겸 등입니다. 이런 비례대표 의원들이 반명계 지역구에 가서 다음 공천 이야기하는 것, 이걸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자신의 입으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평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도 이재명 또 현역 의원들 사이에 물밑에서는 이야기가 돼도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반명계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공천권 가지고 당권 가지고 한번 죽기 살기를 싸워보자. 역시 이재명과 이재명 그 패거리들은 공천 그 부분을 생각해 왔구나. 이걸 지금 입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최강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명계들이 자신들이 계속 정치를 하는데 공천을 받는데 걱정이 돼서 우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란에 나선 것이다. 최강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재명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박범계입니다. 박범계는 아예 나서서 당론으로 정하자. 다음 이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넘어오게 되면 이번에는 당론으로 정하자. 그런데 당론으로 정해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모두 규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표결에 아예 불참하자 이랬습니다. 투표 자체가 성사될 수 없도록 표결에 아예 불참하자 이랬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반명계에서는 반란표를 던질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니까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투표 자체가 성사될 수 없도록 하자.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169석입니다. 아예 국회에서의 이 표결이 성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과반 이상이 참여해서 참여한 사람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당원들에게 이재명이 사퇴를 할 건지 사퇴를 하지 않을 건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건지 이 부분을 묻자라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표결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은 다시 넘어오게 될 테고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의 수준이 지금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청래는 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하다.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아부하는 목소리죠. 그 다음 고민정입니다. 이 정청래나 고민정은 자기들이 최고위원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표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좀 태만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에게 미안하다. 앞으로는 좀 더 야무지게 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와 고민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재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표 단속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모두 이번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모두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고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모두 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지금 표 단속을 잘못했다, 태만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과 정청래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게 되면 반면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했다. 고민정은 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말 실수까지 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이재명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것이 아니었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 아니었겠느냐, 지금 뭐 이런 논리로 가버립니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되면 지금 반면교의 반란 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표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저 반란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자기 당대표직 수호를 위해서 어떻게 나서야 할 것이냐, 지금 소위 반 이재명계에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재명 사퇴하랍니다. 이재명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겁니다. 사퇴 못하겠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재명으로서는 반 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과 포섭, 이걸 아울러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포섭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 이재명계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안민석, 정청래, 김남국, 박범계, 고민정, 최강욱 이런 의원들이 이재명을 비호한답시고 나섰는데 오히려 이재명을 골탕 먹이고 있다. 오히려 혀를 차게 하고 있다. 반면교에서는 오히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